정읍 씨가 힘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 옛 거리가 내장산보다 더 멋있을까요? 정읍에 거기보다 맛있는 짬뽕과 빵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일명 노을대교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네. 노을대교라고 하더라고요. 검증하고 평가를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기준치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도국 조커 정명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로컬엠 안명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번 저희가 매회 할 때마다 이 조합을 좀 바꾸는데 이 조합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조합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명기 기자는 어느 조합이 좋으신지. 저는 항상 이 조합으로 해와가지고 네. 저는 이 선배님 모시고 네. 후배 같지 않은 후배와 함께 네. 이렇게 진행, 이 조합이 가장 좋다고 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후배 같지 않은 후배입니까? 요즘은 원체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네. 라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바로 지적이 요즘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야기를 같지 들어보니까 않은 김남국 느낌? 기자가 삐질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 조합이 제일 아. 좋다게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다뤄볼 이야기는 정읍시 관광산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내장산 토탈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좀 어떤 사업인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장산 토탈랜드가 이게 내장산 문화광장과 그리고 내장호 그리고 용산호까지 이루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관광을 이 내장산 토탈랜드라고 하는데 좀 정읍시가 힘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출입 기자시니까 네. 좀 간략하게나마 이 위치를 조금 잡아가지고 이 토탈이 왜 토탈인지를 좀 알려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내장산 네. 하면 내장산 안쪽에 있는 관광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관광지와 내장 저수지를 일대로 한 관광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수지 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읍에 큰 저수지가 또 하나 있는데 내장 저수지 옆에 이게 용산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 용산호 옆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골프 리조트도 조성되고 쭉 오다 보니 내장 저수지 앞쪽에는 기존에 야영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활용되지 않은 시설들도 일부 있었어요. 이거를 바늘로 한 뜸 한 뜸 한 뜸 엮어 보니까 다 엮이더라. 다 엮어 놓으니까 토탈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읍시의 오랜 진짜 수건인 게 이 내장산 한철 장사를 이게 또 한철 장사에 불과한 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체류가 안 돼서 시내가 시내로까지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지역이 참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용산호와 내장호 두 쪽에다가 이렇게 인프라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그 호텔 부지가 있는데 거기 사업자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업무 협약조차도 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분양을 한 자그마한 펜션부터 좀 중형 그 모텔급 그 사업자들도 입장이 큰 게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냐. 손해볼 게 뻔한데. 게다가 용산호 봐라 텅텅 비어 있는데 누가 여기 와서 놀겠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그쪽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특장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이 사업만 보고 여기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한다. 입주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읍 씨가 제시한 이 계획을 가지고 누가 이걸 보고 뛰어들고 싶다. 내가 빨리 선점해야지. 이런 생각이 과연 들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군산에 많이 가는 것 중에 일본식 가옥들 옛날 거리를 보러 가요. 사실 옛 거리를. 그 옛 거리가 내장산보다 더 멋있을까요? 멋있지 않죠. 안 멋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거기에서 파는 음식이 거기 군산 짬뽕도 유명하고 빵도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정읍에 거기보다 맛있는 짬뽕과 빵이 없을까요? 있죠. 있을 거예요. 예. 군산의 뒷골목에 사람들이 오는 거는 뒷골목에 하드웨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크다 작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 정읍 씨가 또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국립공원에 대한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환경부 하나고 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고 해당 지자체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을 잘 보존하자. 국립공원이니까 잘 보존하기가 원칙인데 예전부터 막 개발이 이미 되어서 굳이 이걸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냐라는 논란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공원 지역에서 빼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지난 2010년에 최근에는 2010년에 내장산도 일부 구역 정리가 됐어요. 이미 개발이 된 곳으로. 또 하나 이 구역 재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원칙이 뭐냐면 한쪽을 빼면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읍 씨도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오는 게 그 내장 저수지 일대를 제외시키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그러니까 제외시켜야 하느냐 명분도 필요하고 새롭게 편입될 토지를 어디로 넣을 거냐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장 저수지, 그 내장호를 계속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자라는 게 의회에서 좀 많이 이 촉구 발언 성명서도 내고 의회에서도 발언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 15년에도 한번 그랬었고 19년에도 이 정읍시 의회 조상중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내장호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에 관광호텔 등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읍시가 사계절 체류용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구역에 그 국립공원 지역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주장까지 했었는데 내장산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내장산 안쪽에 관광 호텔이 하나 있어요.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 터만 남았어요. 차들이 많이 있어요. 활용되고 있죠. 주차장으로. 호텔이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요? 그거는 이진철 기자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내장호 앞쪽에, 그러니까 모 기업에서 거기를 유스 호스텔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미 산도 싹 깎고 개발을 한참 진행되다가 유스 호스텔이 아니라 뭐 호텔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정읍시하고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 그러면 나 안 해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정읍시에서는 복구 명령을 내리고 해서 지금 다시 그 싹 깎아놨던 자리를 다시 복구하고 해놓은 상태예요. 관광 호텔 부분도 주차장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국립공원 공원 그 구역이 보호를 풀어줘야지 그 자신들의 원래 사업 계획에 맞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닌 사유지를 사라 그랬더니 사유지 땅을 너무 비싸게 판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그 수지가 안 맞은 못한다. 이런 그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속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정읍시나 의회나 또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까지도 이 국립공원 그 지역 해제를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장산 주변 아니면 내장호 주변 아니면 그 일대 관광단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예를 들면 호텔이 들어서면 정말 영업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호텔이 있으면 영업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뭐 정읍 자체 내에도 이런 수요가 있고 인근 수요를 잡아당기면 운영이 될 거다. 예를 들면 가을철에
성수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나머지는 조금 덜 하더라도 운영이 될 거다라는 판단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까라는 거에서 물음표예요. 돈 될 것 같으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미 벌써부터 줄 섰을 그렇죠. 어떻게든 물밑 작업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정말 돈이 될까에 대해서 서류상 돈이 되는 거와 실제로 돈이 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현재 지금 찬반 의견이 뜨거운 부창대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부창대교는 부안과 고창을 잇는 이 부자와 고차를 따가 창자를 따서 부창대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건설 논의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 이게 오래돼도 너무 오래 끌어온 사업입니다. 뭐 무려 16년째 네. 뭐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인데요. 이 부창대교라고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또 최근에 서해 노을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노을대교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노을대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형 부창대교 해가지고 네. 노을대교라고 바꾸는 분위기인데 이게 부안 변산에서부터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교량이고 한 7.5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서해가 강도 많고 해안선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쵸. 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으로 쑥 들어간 곳이 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저 동네를 가려면 빙 돌아서 가야 돼요. 작게는 뭐 10분, 20분부터 많게는 1시간씩. 거리를 따진다면 눈앞에 보니까 3km, 5km밖에 안 되는데 한 50km씩 돌아가야 돼요.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걸 다리를 다 놓기 시작했어요. 많이. 최근에는 이 77번 국도에서 연결된 곳이 칠산대교. 예. 칠산대교. 해서 영광하고 무안하고 연결해서 그쪽도 한 50분 이상 걸리던 거를 5분 이내로 끊은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부창대교도 그 연장선상에서 곰소만이 있고 네. 이 곰소만을 뺑 돌아다녔는데 직접 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엄청 이로운데 지금까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그래도 좀 진전은 됐지만 이 경제적으로 좀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계속 좀 정부에서도 반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네, 이 부분도 이제 곡절이 아주 오래됐는데요. 이 부분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 설계 용역이 무려 15년 전에 이미 2005년도 그때 끝났는데 그 전에 이제 사전에 2002년에 처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로도 2016년까지 여러 번 이 예타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검증하고 평가를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기준치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오느냐, 그러니까 예. 돈 예산 투자했는데 그만큼 돈값을 하느냐라는 걸 따져보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율성 이외에 이 곰소만 일대가 람사르 습지로 네. 연안 습지로 갯벌로 연안 예. 갯벌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리를 놓으려면 교각도 세우고 하다 보면 물길도 바뀔 텐데 바다 환경이 바뀔 텐데 그러면 이 보존 습지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쪽 이해는 되는데 곰소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그 내만 쪽에 있었던 만 안쪽에 있었던 상권들 있잖아요. 거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려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반가운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좀 그 곰소 상인들 간에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 대교를 통해서 와야지 이쪽으로 오는 그 콩고물이라도 좀 우리가 받아먹을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여길 왜 들려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 우리
고립된다 이런 입장을 팽팽하게 갈려가지고 그래서 좀 그동안에 부안군도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던 게 이 공소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서 이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좀 확실하게 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부창대교 건설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든 예시가 또 천사대교 예시를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럼 부창대교가 지어진다면 천사대교처럼 좀 성공을 이끌 수 있을까요? 여기가? 그만큼 이용이 늘어야 하는데 사실 유동 인구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없으니까 왜 없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부안에 왔던 손님들은 저 밑에 쪽 고창 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가면 한나절이고 하루인데 네. 그 일정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다. 또 고창에 온 사람은 네. 부안으로 교류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이 낮다는 점, 뭐 예타 결과, 여러 번의 예타 결과를 봐서 알 수 있고, 부창대교가 또 연륙교라고 해가지고 섬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제 이동수단 그리고 네. 관광형으로 이렇게 짓는 다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불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가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서해안 갯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물고기들의 산란지가 사라졌고 새만금 오염물질이나 또 이제 고창 부안하고 가까운 그 한빛 원자력 발전소 여기서 이제 배출되는 이제 온배수 같은 따뜻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바다로 흘러들면서 거기다가 이것까지 다리까지 놓게 되면 어획량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지금 정읍고창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고창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었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김제부안 쪽, 부안 쪽의 이원택 의원은 이제 긍정은 하는 듯 하면서도 이제 아주 신중한 그런 입장을 이제 저희 측에 밝혀왔었고 유기상 고창 군수는 일관되게 찬성을 관지해 왔어요. 그렇지만 부안에 지금 이 권익경 군수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극적이고 반대 입장에 섰다는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봐야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관광객이 위에서 많이 내려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위에서 많이 들어오죠. 주로 위에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안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길을 열어놓으면 잡아난 고기가 새는 빠져나간다. 거고 밑에 있는 팀은 위에서 와야 하는데 못 오니까 답답하니까 길을 열자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관광객 수만 따지면 고창군이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아도 네. 고창 입장에서는 부안 쪽에서 내려와야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아, 1시간 20분 걸려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니까. 안 간다니까요. 이쯤에서 좀 제가 이 시민들의 이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댓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개발하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 전남은 칠산, 철산, 천사대교 개통이다. 환경단체들아. 너희들 자동차 쓰지 말고 그냥 걸어다녀. 먼 다리 하나 하는데 생태계 파괴? 할 말이 없다. 약간 아무래도 그 생존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분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은 이거는 섬을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안선 따라 도로 포장하는 개념이네. 내륙에 도로 더 뚫어라. 교각 때문에 갯벌 썩는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저요? 네. 정말 어려운 말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일대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가족들하고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와 뭐 군도 그렇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매번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부족하다는 그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또 이게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 지역 공약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도 추진되지 않을 만큼 뭔가 이유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 반대시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면 물어봤는데 본인 입장은? 저는 아무래도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좀 부안, 고창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만금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의 생존권이 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건설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정읍의 토탈 관광랜드와 그리고 부안고창의 부창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이 토크의 마무리는 오자 토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 하면요. 아, 네. 빨리 끝내야지. 필요한 상상. 필요한 상상. 그러니까 관광단지도 그렇고 네. 이 다리 부창대교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필요라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네, 정말 그게 돈만큼 네. 값어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돈 값어치 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논란들은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꼭 필요한 상상이 아닌가. 저는 이제 보고 또 보고인데 이 부창대교 사안이나 언제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제 인용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 또 보고. 왜 자꾸 보려고 하지? 방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뭐 내장산 토탈랜드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수한 거는 인정하고 이러한 과정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읍시나 아니면 부창대교를 진행하는 부안과 고창 둘 다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물론 저희 기자들도 함께 꼼꼼히 챙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고 또 보고를 정했습니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개발 가치 노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발 가치도요. 개발 가치 이게- 없다고. 예, 노자가 저희가 네. 축구할 때 헛발질하면 개발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개발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관광자원 개발하는 거 뭐 좋습니다. 근데 좀 헛개발은 아닌지 그리고 가치도 해가지고 이 관광의 의미 그리고 이 최우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지금 개발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좀 돌아본 다음에 이렇게 관광을 위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개발 가치도.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다룬 전북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도 지역의 현안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끝났습니다.